발이 아픈 원인은 많은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은 특히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물론 제일 좋은 건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, 저는 신용산역에서 힘찬 세상 경의한 요원을 하고 있는 박석규라고 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앞으로 그냥 환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쭈려고 네네. 찾아왔는데요. 요즘 발이 붓고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발이 왜 붓고 아픈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. 네. 그러니까 발이 아픈 원인은 많은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것 같아요. 나이에 따라서.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냐, 나이가 좀 있는 분이냐. 젊은 사람들은 제일 흔한 이유는 이제 많이 서 있는 분들이 많고요. 많이 걷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잘 붓죠. 붓고 아픈 경우도 있고, 여자분들은 특히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나이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. 특히 한 7, 80대만 돼도 발 퉁퉁 붓는데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고요. 구체적으로는 이제 발에 그 심장처럼 펌핑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해져요. 그래서 중력 때문에 피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발이 좀 붓는 경우가 많아요. 왜 여성분들이 좀 더 심하신 건가요?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호르몬 영향도 좀 있고요. 아. 젊은 사람들일수록 호르몬 영향 때문에 좀 더 하체가 더 조금 더 붓기도 하고 뭐 생리랑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, 뭐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이 조금 더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. 젊은 여성분들은 좀 그런 게 많아요. 그럼 젊은 여성분들이 약간 하이힐 신고 이러면 그런 것도 원인이 있고, 그래서 흔히 뭐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찾거나 아니면 뭐 이런 마사지기를 찾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의 수요가 훨씬 많죠. 그래서 아마도 그런 발 마사지를 광고하는 걸 보면 아마 타겟층이 이제 여자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. 그런 것도 이유가 있죠. 그럼 발이 붓게 되면 나중에는 발이 통증으로 변화되는 건가요?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붓는다, 뭐 신발이 좀 꽉 찬다, 불편하다 정도가 있지만 좀 더 시간이 가면 이제 아픈 통증으로 느끼고 종아리가 쥐가 나는 분도 있고요. 걸을 때마다 아프다. 그거는 족저근막염하고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럼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보통 약을 처방해 주시는 건가요? 처음부터 무조건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생활 습관이라든지 주위 여건부터 먼저 봐요. 이분이 어떤 일을 대체로 어떤 식의 일을 하는지, 하루에 얼마나 서 있고 얼마나 걷는지, 업무적이면, 그리고 어떤 신발을 주로 신는지, 쿠션감은 어떤지,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어떻게 바꿔보시라 티칭을 하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, 그렇게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된다거나 바꿔봤지만 안 된다거나 그러면 또 정도가 심하면 치료를 하죠. 1차적인 건 물론 침치료고요. 한약 처방까지 하는 경우는 워낙 오래됐거나 내부적으로 한의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습기라고 하는데, 습기하고 좀 다르지만 몸에 어떤 혈액순환이 너무 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좀 도와주는 한약을 쓰기도 합니다.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분들이 뭔가 집에서 가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네, 게 뭐 물론 제일 좋은 건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힘들다면 집에서 이렇게 폼롤러 같은 걸로 종아리 쪽을 문질러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조욕이라고 해서 따뜻한 물에 발을 좀 담그는 것도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잘 때 발을 좀 약간 높이 하고 자는 건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자다 보면 몸이 헝클어지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,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좀 높이 하고 자면 조금 낫긴 낫다라는 거죠. 뭐 봤을 때는 폼롤러로 종아리 쪽을 좀 문질러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. 제일 쉽기도 하고. 마사지 기계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서 있는 직업이 아닌데도 발이 붓는다면 뭔가 맞아요. 다른 문제가 있는 걸 수도 그렇죠. 있나요? 이렇게 물리적으로 오래 걷거나 서 있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붓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런 분들은 발이 붓는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, 상당수가 발이 차가워지는 뭐 후총냉증이라고 하죠. 그런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정말 무조건 서 있지 마시라 말씀드려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침을 맞거나
한약을 쓰더라도 그렇게 소화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약을 쓰면 의외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럼 뭔가 식습관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? 뭐 정말 소화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뭐 상식적으로 소화 잘 될 만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, 그리고 규칙적으로 뭐 폭식하거나 너무 야식을 먹거나 그러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죠. 그래서 소화 기능을 뭐 더 좋은 걸 드시는 것보단 안종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. 그래서 그런 면 말씀을 드리고, 근데 나름대로 내가 뭐 이상한 거 안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했는데도 소화가 안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런 경우는 약 써야죠. 약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침을 맞거나 그런 치료를 합니다.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라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을 피하고 안 된다면 약 처방을 하는 네,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거죠. 알겠습니다.